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한 주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또 귀한 우리 최웅섭 우리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선교 협상학이라는 귀한 과목을 또 듣고 배웁니다. 하나님 귀한 교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또 사역과 또 관계된 모든 것에 또 협상학에 잘 적응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소한이라도 적용할 수 있는 귀한 가르침과 또 배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늦은 시간 강의하시는 교수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시고, 함께 또 각자의 선교지와 또 사역지에서 또 배움의 귀한 시간을 갖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피곤치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교수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셔서 그 귀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삶 속에 하나하나 적용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또 깨달음과 또 깨우침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카자흐스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협상이 전개되어서 이러한 사업을 완성시켰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 4분 23초인데요. 좀 길지만 화면 보이시죠? 화면. 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카자흐스탄 아스타나라는 신도시에 있는 방송국입니다. 국가 방송국이죠. 예. 앞에 있는 화면 4개, 4개. 맨 우측에 있는 것이 45m, 28m이고요. 나머지는 30m에 28m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이건 정광판이 아니고 LED 파샤드라고 하는 겁니다. 파샤드. 나중에 보면 소리 다 들리죠? 이때가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지금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게 눈입니다. 눈. 영하 45도. А получается, это те каналы, которые сейчас находятся в стране? Да. Вот даже самый приехал, да, допустим, не знаю, что самый ценный находится тоже. И вот они сами, конечно, постоянно слышно, они не хотят переезжать, они уже устоявшиеся там, самые ценные. Ну, и зиму, и шампанское с ним. А вы здесь уже полноценно на полную ставку работаете, да? Мы вообще находимся в ПТЖ пока что, так как условий нет, мы занимаем место в ПТЖ были качками этого дела. 뒤에 내부가 다 보이죠? 네, 뒤에 내부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파샤드라고, 미디어 파샤드라고 적고요. 이것은 브라인드하고 똑같은 겁니다. 브라인드에다가 LED를 붙여가지고 길이가 45m, 밑에가 35m예요.
화질이 아주 굉장히 좋네요. 예. 별도로 또 하나 떨어져 있는 게 있어요. 이 방송국 설립 공연하는 겁니다. 지금. 전부 다 국민 가수고요. 카자흐스탄 가수들. 네. 자, 이것을 좀 얘기해 가면서 오늘 좀 협상학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규모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 가격을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격만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걸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쭉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애당초에 제가 인보이스, 프로프마 인보이스를 이 카자흐스탄에 120억을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카자흐스탄하고 이 방송국을 짓는 회사는 터키 회사였어요. 터키 건설회사. 제가 아주 잘 아는 터키 건설회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기를 120억은 조금 비싸니까 120억은 비싸니까 105억 정도, 105억 정도 입찰을 형식을 갖춰야 되니까 105억 정도, 그래 좀 대신 이제 좀 깎아서 105억 정도, 100억이나 105억 정도를 제출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러냐고, 그러면 제가 그냥 95억 제출하겠다고 그랬어요. 95억 제출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95억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보고, 이제 그 합의를 보는 과정부터 이제 한번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떻게 이 카자흐스탄에 종합관이 설치되고 이런 과정을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제르바이잔의 축구장 공사를 하면서 아제르바이잔이 그때 축구장 공사를 할 때 그 이제 2010년도에 유럽에는 유로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로비전이 뭐냐면 유로송 페스티벌이에요. 매년 합니다. 5월 달에 하는데요. 유럽에 40개 국가가 있는데 이 40개 국가하고 EU에 가입되지 않은 유럽의 근방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아르메니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아제르바이잔도 유럽에 속해 있거든요. 유럽에 속해 있습니다. 중동에 속해 있으면서 유럽에 속해 있고, 또 유럽에 속해 있으면서도 중앙아시아에 속해 있고, 중앙아시아에 속해 있으면서 또 러시아에 또 속해 있고, 또 러시아에 속해 있으면서 또 터키 쪽에 또 속해 있고, 이 중동이 아제르바이잔이 이 5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럽에도 준회원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유로송 페스티벌에 참가할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2010년도에 참가를 해서 2등을 했어요. 굉장한 거죠. 노래 경연대회에서. 굉장한 겁니다. 독일이 1등을 했고요. 근데 아제르바이잔이 2등을 했는데 2009년도에 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는 독일 듀센도르프에서 했는데 아제르바이잔이 여기서 1등을 합니다. 나라가 다 뒤집어져 버렸죠.
노래 경연대 유로 페스티벌성에서 1등을 했어요. 아제르바이잔. 예, 1등을 하고 나서 1등을 한 국가가 유치를 해야 됩니다. 이 유로송 페스티벌을. 예. 근데 이 유로송 페스티벌을 유치를 하려면 이 콤플렉스, 이 공연장이 최소 25,000석에서 30,000석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만이 이 공연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 1년마다 이게 열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건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공연장을. 공연장을.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한 것이 제가 축구장 이 공사 여기를 공연장으로 애당초에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했는데 그때 제가 판단하기를 이 축구장에서 하는 것보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새로 짓는 것이 좋겠다. 제가 대통령이 오셨을 때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스피안 해 연안에다가 이제 수도 바로 옆이죠. 거기다가 임시 건물로 독일 회사가 와서 짓기로 이렇게 하고 대통령 비서실장 회사 아제르바이잔은 중앙아시아 어디를 다 그래요. 아제르바이잔 대통령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이름으로 사업하는 건 아니지만 영부인도 다 사업체를 거느리고 있고 장관들도 다 사업체가 있죠. 국회의원들이고 비서실장도. 근데 비서실장이 건설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서실장한테 네 건설의사가 독일 의사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는 이미 축구장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모든 장비를 지원해주마. 이런 와정 속에 그 설계를 터키 의사가 하게 되는데 그때 터키 건설의사를 알게 되었어요. 터키 사람. 터키에서 큰 건설 의사인데요. 이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고 또 수영장 공사할 때, 벨루디움 공사할 때, 또 리조트 공사할 때 이 터키 의사에 하청을 제가 줬습니다. 하청을 줘서 이 터키 의사가 아제르바이잔에 와서 획기적인 공사를 많이 하고 그런 중이었는데 2012년도에 자기들이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 방송국을 짓는데 다붓 초이 너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의향이 왔어요.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참여하면 좋냐 했더니 건설 부분에 한국에 일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제가 그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정중히 부탁을 했는데 나는 지금 여기 축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일을 많이 벌려놨기 때문에 감사하고 고맙지만 성의는 고맙지만 건설 부분은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다. 한국 회사에 소개해주기도 좀 그렇고요. 또 잘못하면 또 뭐 문제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건설 회사는 너희가 잘하니까 잘하고 혹시 그 방송국이기 때문에 분명히 전광판이 필요할 것이다. 전광판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그 건설 회사의 임원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방송국 도면을 저한테 보내주면서 이 도면에 전광판을 어떻게 설치를 했으면 좋겠느냐고 이런 이제 저한테 제안이 와서 제가 도면을 받고 이리저리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큰 벽에 정면이죠. 방송국 정면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효과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또 이 규모가 커질까, 이 사업가니까 규모를 키울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전광판은 안 되겠다. 그 어마어마한 전광판을 그 벽에다 붙여본 데를 전부 다 붙일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미디어 파샤드를 붙여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초안을 잡아서 터키 회사에 보내주었습니다. 터키 회사에 보내주었는데 보내주고 나서 바로 보내자마자 바로 온 건 아닌데 며칠 지나서 연락이 왔는데 캔슬을 당했어요.
보기 좋게 캔슬을 당했습니다. 전광판은 이해가 가는데 미디어 파샤드, 창문 유리에다가 뭘 붙여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고 도면을 그려주고 이렇게 설계한 그 모형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전광판은 터키에도 있고 아제르바이잔에서도 봤기 때문에 드는데 거기다 뭐 창문에 뭐 다 보이게끔 해주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뭘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보기 좋게 안 된다고, 전광판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터키 건설 회사의 건설팀들하고 저하고 또 이제 우리 한국에서 와 있는 이 전광판 전문가하고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난감하고 이거 하지 말자. 우리가 지금 아제르바이잔에서 인력이 부족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뭐 카자흐스탄까지 갈 적이도 아닌데 이것을 포기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저도 포기를 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너무 크니까 방송국 자체가, 그 방송국이 옛날 방송국이면 상관없는데 지금 신설 방송국이고 이게 막 마무리 지어가는 이 중이고, 그래서 하지 말자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게 또 그렇잖아요. 이렇게 큰 먹이가 있는데 최용섭이가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다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영상을 지난번에 그 호텔 영상처럼 이렇게 그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터키 회사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영상을 보내줬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고 스펙을 보내줬으면 되는데 영상도 없고 사진도 없고 그냥 스펙만 보내줘가지고 우리를 혼란을 시키더니만 이제 영상을 보고 나니까 이해가 됐다. 그러면서 당신이 못 오면 당신 밑에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니냐, 이 전문가를 보내라. 그래서 전문가를 보내게 됩니다. 제가 이때 제 이 미디어 파샤드에는 그때 당시에는 어디도 설치해 본, 해외에는 설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불확실했고 불안했고, 이래서 아무리 저하고 관계가 좋은 터키 회사를 할지라도 선뜻 제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잘못해가지고는 아제르바이잔에서 터키 회사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가 맺어 있는데 자기들이 카자흐스탄에서 정부 방송국 사업을 하는데, 건축을 하는데 제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신뢰를 깨뜨리고 사업에 문제를, 리스크가 발생하게 하면 안 된다는 이런 강력한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스펙만 보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이제 거절을 당한 것이죠. 자, 제가 이제 이 거절을 당하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참, 최용섭이 진짜 너 답답한 놈이구나. 최용섭이 너 굉장히 참 답답한 놈이구나. 응? 뭐가 급해서 그 사람들이 스펙을 달라고 그러고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뭐가 급해가지고 그렇게 스펙만을 먼저 보내주기에 그렇게 급급했느냐. 스펙을 보여주기에 그렇게 급급했느냐. 그래서 저를 이제 자책을 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주어질 때 물론 환경과 여건이, 그때 당시에 환경과 여건이 빨리 보내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했겠죠. 막 여기저기 공사도 일어나고 막 사람들도 많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건 뭐냐면 그 사람들도 저한테 어떤 스펙을 요구했을 때 잘 준비되어진 거,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스펙을 원했지, 제가 그냥 뭐 전체 스코어 메터 얼마, 그 다음에 피치가 어떠고 이런 것을 보내기를 원했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너무 저하고 절친한 기업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스펙만 만들어 가지고 보냈던 거,
그것이 제 이제 실수였었는데, 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급성을 띠면 이게 최용섭이가 첫 번에서 이렇게 참 되돌려 맞았던 것처럼, 이 협상이라고 하는 조급성을 띄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데 그때 너무 조급하고 좀 그 제품에 대한 확실성도 없었고,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어쨌든 빠꾸를 당한 거기 때문에요. 제 신뢰도 좀 깎이긴 깎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서 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끔 준비해 주는 거, 이것이 필요했던 건데, 그때 저는 이제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보내놓고도, 그 스펙을 보내놓고도 불안불안했었는데 역시나 다를까 이제 그쪽에서 이제 빠꾸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거절을 당하고, 그래서 곰곰이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최용섭이가 또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후회도 하고 미안한 감도 있고, 그래서 제대로 좀 만들어서 보여줘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만들어서 보여줄까? 그래서 이제 영상을 만들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라스베가스 봤던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보내줬죠. 한 30초짜리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고, 이미지도 좀 보내주고 했는데, 그쪽에서 딱 그거를 보는 순간 빨리 와야 된다. 너무 좋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후회도 많이 하고 그때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제 뭐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저하고 사업을 하자 그랬고, 저도 거기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라는 것을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저도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고 건성건성으로 스펙만 보내줬고, 그런 와중에 제가 생각하기를 저분들한테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구나. 미안한 감이 이제 굉장히 앞섰어요. 미안한 감이 앞서서 내가 저분들을 두 번째는 실망을 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연락을 해서 영상을 한 30초, 한 40초짜리 짧은 영상이지만, 물론 이제 30초, 40초짜리는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30초, 40초지만 이 화면에서 30초, 40초는 굉장히 깁니다. 영상이. 지금 우리가 아까 지금 영상 본 게 4분 한 20초 본 건데 30초 정도 본 것인데요. 굉장히 깁니다. 30초에서 40초도. 그 영상을 한 일주일 이상 걸려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설명서하고 PDF 만들어가지고 보내주었습니다. 보고 나서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다부도 초이 빨리 좀 카자흐에 넘어오라고. 그런데 제가 많은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저희 직원을 파송을 했습니다. 직원을 파송을 해서 이제 보내놓고 그 영상을 보면서도 제가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도 상대방은 나한테 이렇게 많은 배려를, 저를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는데, 나는 저분들을 위해서 어떤 배려를 했을까? 내가 저분들을 위해서 어떤 배려를 했을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가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고, 진짜 내 파트너한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말 한마디, 준비해주는 서류가 됐던 모든 자료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챙겨줘야 되겠다. 이제 그것이 또 하나의 동기가 돼서 이 서류를 보낼 때 전부 다 영어로 다 만드는 거죠. 영어로. 또 영어가 제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 때도 또 읽어보고 또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런 습관들이 이제 배기게 되었습니다. 이 협상에서 물론 뭐 꼭 승리하려고 이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간에 이익을 주고 또 저도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협상이기 때문에 진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협상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 카자흐스탄 사업을 초기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직원을 이제 파송을 했어요. 직원을 파송을 해서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그다음에 터키 건설 회사에서 950억의 입찰에 들어가기로 합의가 끝났습니다. 950억이 아니라 95억에 95억이에요. 네, 95억에 그게 95억이 이제 950만 불이죠. 이제 합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형식상 입찰을 하기로 이렇게 해서 직원한테 보고를 받고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으로 가기 전에 아제르바이잔에 들어와서 저한테 다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됐고 이렇게 하기로 됐고 자 근데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저한테 마더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마더 계약자를 세워달라는 거죠. 계약자. 여기자면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한국에 있는 믿을 만한 기업을 마더로 세워서 마더 기업으로 마더 컴퍼니죠. 계약 기업을 선정을 해서 입찰에 그 의사 이름으로 들어오면 다부두 초이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자, 한국에 95억짜리 사업을 줄 수 있는 기업은 어디일까? 그래서 제가 삼성 SDS하고 오랫동안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삼성 SDS에 본부장한테 연락을 했고 상무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상무가 석관수 상무라는 분이었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95억짜리 삼성 SDS에서 카자흐스탄 방송국 제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계약을 땄는데 석관수 이사님, 상무 겸 이사인데요. 참여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거 당연히 참여해야지. 그런 거 진짜 우리 한 SDS한테 주겠느냐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100% 넘겨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커미션은 95억에 대한 커미션은 10%입니다. 10% 커미션 어그리멘트 맺어주면 제가 삼성 SDS에 95억에 할 수 있게끔 해주겠습니다 하고 석관수 이사하고 어그리멘트를 맺었습니다. 이제 제가 9억 5천을 커미션을 받기로 하고요. 자, 그러고 이제 삼성이 팀이 구축을 했습니다. 이 카자흐스탄 이 사업을 하기로요.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회사에서 이 SDS에서 지금 벌써 이제 9년 전 10년 8년 전 2012년이니까요. 벌써 9년 됐네요. 9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석관상무도 다 퇴직을 하고 그때 본부장들 다 퇴직하고 노털들이었으니까 지금은 없죠 이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팀들이 아제르바이잔에 들어왔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 와서 저를 만나고 카자흐로 입찰을 참여하기 위해서요. 자, 그때부터 이제 실강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삼성팀하고 저하고 앉아서 협상을 합니다. 제가 얘기를 했죠. 분들한테 이렇게 돼서 제가 이 오더를 받게 되었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삼성에 주겠고 그래서 당신들이 여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120억이었는데 제가 95억에 카자흐스탄 정부하고 터키 건설 회사하고 합의를 잠정적으로 95억에 합의를 보기로 했고 그냥 입찰은 형식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때는 과장이 왔는데요.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거기 삼성에서 온 직원들이 회장님
참 해외 사업할 줄 모르시네요. 해외 사업할 줄 모르시네요. 저를 앞에다 놓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제르바이잔에서 제가 지금 6,500억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때 당시에. 6,50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6,500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삼성의 과장이라는 하고 그 밑에 대리하고 4명이 와가지고 회장님 해외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앞에다 놓고 회장님 해외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갑자기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속으로 뭐 이런 자식들이 다 있어 이거.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제가 삭히면서 뭐 이런 자식들이 다 있어 도대체. 제가 화가 막 이렇게 막 올라온 걸 느꼈어요. 왜냐면 저를 무시하는 것도 있고 삼성이라는 대기업에 뭐 자기들은 뭐 글로벌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뭐 얼마나 자부심이 크겠습니까? 왜냐면 저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팀들이 왔으면 이해가 되는데 다른 팀이 왔더라고요. 모르는 팀들이. 그래갖고 제가 이제 하면서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보시오. 당신이 아무리 삼성이면 삼성이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되냐고. 내가 지금 불과 2년 사이에 아제르바이잔에서 6천억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뭐따위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참고 참다 못하다가 제가 그냥 화가 표출이 됐습니다. 표출이 돼가지고 당장 가라고 그러면서 거기다 석관수 상무이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상무님 이렇게 하시도 되냐고. 이런 녀석들을 보내가지고 무슨 나보러 내 앞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왜 이렇게 화를 내고 막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전화하셔가지고 과장한테 물어보라고. 그러고 그 차례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박차고 나와가지고 너무 언짢은 거예요. 너무 언짢고 기분도 상해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무실에 와가지고 끙끙대고 있고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 친구들이 목사인 줄 알면 어떡하지? 선교사인 줄 알면 어떡하지? 제가 사무실에 와가지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최영사 그런 사람들도 네 사람을 만들 줄 알아야지. 저런 사람들도 네 사람을 만들 줄 알아야지. 그런 사람들도 네 사람 만들지 못하면서 네가 뭔 뭐 해외 사업을 앞으로 뭐 더 하겠다고 어쩌겠다고 카자흐스탄 사업하겠다고 뭐 두바이 사업하겠다고 뭐 이러고 돌아다니. 이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왜? 협상에서 실패했잖아요. 그분들은 물론 저에 대해서 얘기만 듣고 왔지 얘기만 듣고 있지 저하고 그 과장부터 대리들은 저하고 한 번도 사업해 본 것도 아니고 제 얘기는 들었지만 건성으로 듣고 올 수도 있는 거고 삼성이라는 큰 그룹의 임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긍심과 자부심과 삼성맨이라는 것이 우쭐한 사람들인데 저 개인을 보고 그랬을 때 충분히 이해를 해주고 그걸 받아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받아치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서 야 최용섭이 너는 진짜 협상 능력이 없구나. 말할 줄도 모르고 사람을 다스릴 줄도 모르는구나. 이것을 제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미안하든지 또 한국까지 국제전화해가지고 이사급 되는 상무한테 야단을 치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다음날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어요. 이제 뭐 상부가 뭐 야단을 쳤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사무실로 찾아오는데 오면서 들어오자마자 막 고개를 막 숙이면서 아이고 어제 회장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막 연발을 막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앉으라고. 언제 일단은 내 사무실에 왔으니까 저는 내 사무실에서 얘기를 하자고 앉혀놨어요. 앉혀놓고 어제 그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제가 사죄를 했습니다. 그 젊은 친구들한테 사죄를 하고 어제는 너무 내가 성격이 급하고 화가 나서 어제 마음을 상하게 해서 미안하다. 내 사업을 해주기 위해서 온 사람들한테 내 자존심, 얄팍한 자존심이 좀 상했다고 당신들 앞에 삼성이라는 그룹에 있는 삼성맨들한테 그렇게 한 것에 너무 미안하다고 제가 막 사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도 저한테 이제 사죄를 하고 제가 물었어요. 자, 어제 당신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느꼈던 것을 얘기를 좀 해줘라. 그래야 나도 고칠 것이다. 그랬더니 그 과장이 뭐 느낀 건 없고요. 회장님에 대해서 저희가 회사에서 상무님한테 얘기만 듣고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 사람이 상무님이 얘기해본들 그 사람 뻔하겠지 가봐야 조그만 이런 공사 하나 하고 있겠지. 이렇게 건성으로 듣고 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아제르바이잔에 가서 그런 걸 공사하고 있겠어.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하고 헤어지고 나서 인터넷도 보고 실제적으로 그 한국 식당에서 만났는데요. 한국 식당을 자기들이 다시 찾아가 가지고 한국 식당, 그 한국 사람이 하는 한국 식당인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다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듣고 자기들이 호텔에 가서 큰 실수를 했다. 주영수 회장님한테 큰 실수를 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이 우리한테 선물을 줄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삼성이라는 것만 앞세워서 만난 것에 대해서 어제 그렇지 않아도 우리들끼리 많은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이런 소회를 자기들이 느꼈던 소회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삼성맨이지만 삼성맨의 첫 번째 원칙은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삼성의 마음은 잘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저희가 그런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무리하게 한 행동을 용서해 달라고 어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삼성하고 내가 벌써 5, 6년 동안 사업을 같이 했지만 한 번도 삼성의 식구들에게 젊은 친구들한테 소리 질러 본 적이 없고 인격을 목욕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위로해주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풀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위기는 그래도 아직도 좀 서먹서먹하고 그렇죠, 서로.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이제 지나간 걸로 다 하고 이제 카자흐스탄 사업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이 카자흐스탄에 대한 사업 구상을 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결되어 된 이 과정을 쭉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입찰은 형식적인 입찰입니다.
그리고 돈은 95억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95억으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그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서류만 삼성 SDS 이름으로 제출을 하고 그 입찰 현장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희 스펙하고 이런 걸 다 이제 넘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 끝나면 다시 회장님을 찾아오겠습니다 해가지고 뭐 하루 지난 뒤에 서류를 잔뜩 가지고 왔더라고요. 한국어, 영어 이렇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를 검토해 달라고 해서 서류를 검토를 했어요. 뭐 자기들이 이제 영어도 가져오고 한국어도 가져오고 그래서 제가 한국어는 보지 않고 영어 쪽에 제가 이제 검토를 쭉 하는 중에 거기에 보니까 검토를 하면서 쭉 보니까 페이먼트 항목이 있거든요. 이 계약서에는 페이먼트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페이먼트 항목이 있는데 거기 페이먼트 항목을 딱 보니까 토탈 페이먼트가 650만 불로 돼 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950만 불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화가 났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950만 불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여기 650만 불이 적혀 있고 퍼스트 페이먼트는 10%로 돼 있고 세컨드 페이먼트는 40%로 돼 있고 서드 페이먼트 또 30으로 돼 있고 라스트 페이먼트 20으로 해가지고 100을 맞추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했더니 그때 또 한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회장님 전 세계가 통용되는 계약서 모르시잖아요. 또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도대체 속으로 이놈들은 도대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95억이 적어서 안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화는 낼 수는 없고 950만 불에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때 당시에 달러가 얼마였냐면요 1190원대였습니다. 그러면 95억이면 110억대요 이게. 이게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이 친구들이 650만 불을 써온 거예요. 그러면 65억이면 한 75억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제 지시로 안 하고 이렇게 650만 불로 써왔습니까? 그랬더니 또 이제 삼성맨의 기질이 나오는 겁니다. 저희는 해외 여러 나라의 지사도 있고 해외 여러 나라에서 많이 사업을 했지만 입찰 들어갈 때 통상적으로 입찰을 들어갈 때 원가의 30%를 다운시켜 가지고 들어갑니다. 삼성 사람들이 말이 맞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저는 이미 1200만 불에서 다운을 시켜서 950만 불에 카자흐스탄 정부하고 터키 회사하고 합의를 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650만 불을 적어놓고 협상은 회장님보다 삼성이 뛰어납니다. 협상은 회장님보다 우리는 협상 훈련을 다 받고 있고 우리는 삼성맨이고 회장님보다 뛰어납니다. 650만 불 받으면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우리는 950만 불 가계약을 해온 건데 그 가계약, 그 계약서까지 다 보여주는데도 그래서 제가 됐다고 여기서 그만합시다. 자, 나는 협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뢰로 사업을 해왔고 터키 회사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나한테 950만 불을 계약을 해줬고
카자흐스탄 정부도 다부드 초이라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이러한 사업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950만 불을 나에게 주어서 형식적인 입찰에 들어오라고 한 것이지, 당신들처럼 논리적으로 그렇게 협상은 못하지만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삼성맨들이 저한테 협상학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 가지 가르쳐 줬어요. 회장님, 협상할 때요, 양복을 입으셔야 됩니다. 복장. 제가 그때 공사 현장에 있기 때문에 양복에다가 와이셔츠만 입고 넥타이 안 매고 그러고 있는데, 자기들은 다 양복에다 넥타이 매고 온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협상의 기본은 양복을 입는 것입니다. 근데 회장님은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참, 내가 얼마나 참 저거 하는지요. 제가 제 사무실에 양복을 걸어놓고 와이셔츠만 입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거기 넥타이도 다 있죠. 아침에 이제 기사가 차를 가져오면 제가 양복을 입고 다 출근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을 때 이제 넥타이를 풀고 현장도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협상의 첫 번째 법칙, 양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양복을 입어야 하는지를 저한테 가르쳐주는 겁니다. 가르쳐주면서 상대방이 양복을 입고 오리라고 판단을 했으면 양복을 입고 있어야만이 협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협상의 양복은 기본이구나. 협상의 양복. 왜냐면 그 친구들이 넥타이 하고 이제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걸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러냐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넥타이 매고 양복을 입고 당신들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언짢죠. 알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를 하니까, 회장님 지금 우리 이제 그 앞에 이제 책상 앞에 다이가 있잖아요. 휴이 다이, 책상 휴이 다이 제가 가운데 앉고 이쪽에 2명씩 앉고, 제가 제 앞에 서류들이 잔뜩 쌓여 있죠. 그 공사 현장에 도면들 잔뜩 쌓여 있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회장님, 협상의 두 번째는요, 이 다이어리, 노트와 이 펜, 물론 제 자리에는 다이어리도 있고 이 볼펜 넣는 데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펜도 넣는 이 케이스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회장님, 협상에서는 메모할 준비 항상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알겠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속은 쓰리고 쓰리지만 두 번째 이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진짜 속 파는데 뭐가 있구나, 속을 뒤집어 놓는데 뭐가 있구나.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또 협상을 좀 더 가르쳐 줄 거 없냐고. 제가 삼성맨들에게 여러분들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제가 좀 배우겠다고 그랬더니, 그때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손님이 들어왔는데 회장님 자리에서 인사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들어오니까, 제가 책상에 앉아 있을 때 들어온 거니까,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제 책상에서 그런 거예요. 제 책상 의자에서 어서 오라고. 그런데 그것을 질책을 하는 겁니다. 협상의 기본은 손님이 들어오면 바로 일어나서 문 앞에 오는 것입니다. 그 강아지 훈련시키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손님은 이렇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만하시죠. 제가 그랬습니다. 자, 그만하고 사업 얘기합시다. 사업 얘기.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진짜 회장님은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이 큰 사업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배운 협상하고는 전혀 저기가 베이직이 안 갖춰져 있는 사람이죠, 제가. 예, 예. 왜냐하면 자기들 얘기를 더 들어줘야 되는데,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은데, 그냥 그만하고 본론에 들어가자고 딱 잘라버리니까, 뭐 이런, 응? 자기 그 사람들 생각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제 이렇게 드는 거죠, 제가. 예,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본론에 들어가자고 하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직도 할 얘기 많이 있는데요. 그냥 더 많이 좀 가르쳐 주고 싶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됐다고. 내가 더 이상 뭐 배우기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 본론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당신이 650이냐 950이냐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들한테 계약을 줄 필요가 없다. 저쪽에서 마더 의사를 잡아달라고 해서 내가 삼성을 얘기했지. 그리고 삼성하고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2005년도부터 삼성하고 아제르바이잔의 사업을 주도해주고 시켜줬기 때문에 내가 삼성에 준 거고, 그렇지 않으면 LG, 포스코, GS 뭐 얼마든지 회사가 있다. 거기다 주려다가 특별히 석관수 상무하고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전자교환기 사업도 같이 했고, 아제르바이잔에다가 50메가와트, 50메가와트짜리 태양광 사업도 계획을 했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삼성 전자정부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삼성에 주려고 그랬던 건데, 이제 충고는 내가 다르게 받겠다. 협상을 가르쳐 준 것 다르게 받는데, 빨리 본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당신들이 나한테 협상의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 좋지만, 빨리 본론에 끝냈으면 좋겠다. 나도 바쁘고 하니까. 그런데 그때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장님은 배울 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배울 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너희놈들은 도대체 사업을 하러 온 거야? 아니면 지용섭이를 가르치러 온 거야? 도대체 뭐야 도대체? 아니면 속을 긁으러 온 거냐? 아니면 내가 지금 이 공사 현장이 4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이런 바쁜 와중에서도 지금 기어가는 건데, 근데 마지막 그 제일 막내 같아요,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화를 내고 모든 것 다 끝이다. 끝이다. 당신들이 철수를 하든지 말든지 해라. 그리고 다시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돌아갔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되돌아갔다는 얘기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다 이제 무산이 된 거죠. 삼성하고는 무산이 됐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한 게 그랬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러고 이틀 동안 진짜 이 협상학이라는 것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저는 그동안 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사람을 존중하게 여겨주고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사람을 배려해주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공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러는데, 내가 이거 저 친구들이 봤을 때는 삼성맨이 봤을 때는 형섭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이제 느끼니까 제가 이제 막 제 스스로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야, 저 사람들 삼성맨에 그 전에 삼성 사람들하고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왜 저 친구들한테는 내가 저렇게 비춰졌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되었어요. 많이 하게 되면서 그 친구들을 나무라기 전에 앞서서 내가 한 행동이 저 친구들 앞에 정당했는지, 저 친구들이 이해가 되는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650만 불이 안 된다 그러고 950만 불이 해야만 된다고 이런 말들이 저 친구들이 이해하는 말이었는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제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그 사람 4명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2번이나 듣다 보니까 제 자신의 거울을 놓고 한번 봐야 되겠다.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그때부터 제가 이 협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인터넷에서 찾아서 협상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읽기 시작하고, 뭐 책이 없었지, 뭐 지금도 협상에 관한 책도 없지만, 그때부터 인터넷에서 조각글이라도 읽어보기로 하고 그랬어요. 이게. 예. 그래서 제가 이 협상학을 강의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그 삼성의 사인입니다. 오늘의 최용섭이를 협상학을 강의하게끔 만들어준 동기를 부여해준 4명. 예. 그 사람들하고 저 사업이 카자흐스탄 사업이 그 팀에게 돌아가진 않았어요. 제가 강력하게 요청해가지고 다른 팀을 이제 지원을 받았는데요. 예. 그래서 석관수 상무가 바로 그 팀하고는 일 못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석관수 상무라는 사람이 아제르바이잔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저 젊은 친구들에게 투영된 최용섭의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말에도 많은 모순이 있는 것 같구나. 저 젊은 친구들이 왔을 때. 그래서 그때부터 최용섭이가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다시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지시를 하는 형식이었잖아요. 공사를 제가 주도를 하니까. 그러면서 공사를 다른 팀에게 넘겨주면서 하는 것도 강압적이었구나. 강압적이고 지시형이었고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저 친구들이 협상에 대해서 공부하게끔 만들어준 동기부여자라.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 친구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 저한테 그렇게 모독과 같은 말을 몇 번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사람만 귀하게 여겨주고 들어주는 것에만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도 넘어갔을 텐데 그 친구들이 그런 나쁜 동기부여를 해준 것으로 인해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협상에 대해서. 상대방한테는 이럴 때는 이런 말을 해야 되는구나. 상대방이 강하게 거절할 때는 나도 강하게 거절을 하면서도 또 상대방을 분위기를 세워주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악조건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 찾으면서 이제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이 될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뉴얼이 수십 개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한 거, 된 거, 그래서 실패한 것도 그것 가지고 다시 여러 나라 다니니까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해보고 그러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우리 직원을 데리고 다녀요. 영어 통역하는 애를. 근데 그 친구가 늘 그랬어요. 회장님, 말이 왜 끝나질 않냐고. 말이 끝나지 않냐고. 설교를 하면 길잖아요. 항상 이 문장이. 그것이 버릇이 돼 있으니까 말을 할 때도 긴 거예요, 이게. 근데 저는 모르는 거야. 근데 이 통역하는 친구는 그게 답답한 거지. 그래,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 부장이. 회장님, 왜 이렇게 말을 길게 하냐고. 그래서 야, 인마, 내가 무슨 말을 길게 해? 그런데, 그걸 모르세요? 회장님 말해도 꼭 설교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부장 진짜냐? 진짜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하루는 제가 말했던 것을 통역한 것을 녹음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말을 하는데 말이 끝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고. 지금 듣고 있지 않냐고. 회장님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상대방하고 대화하고 결과는 없고 근데 회장님은 뭔가 자꾸 말이 안 되면
뭔가를 가져와서 또 말을 이어가고 이런 건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결론이 안 난다는 거예요. 결론이.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을 짧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아제르바이잔에 통역도 많이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예. 그때는 한국 사람들 말 길게 하니까 그냥 기어서 계속 통역해 주는 거죠. 근데 이 부장하고 해외 다니면서 이 부장이 딱 그런 뒤로는요. 예. 제가 통역해 줄 때도 그 한국말로 하시는 분들한테 그럽니다. 단문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저도 설교할 때도 단문으로 하고 통역할 때도 문장을 짧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이제 연습을 해보니까 우리 이 부장이 그러더라고요. 부장님 그렇게 하시라고. 제발 좀 그렇게. 자, 협상에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이 협상이라 할 때는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고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듯이 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끊어지지 않고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 말할 때 협상에서 이기는 방법은 단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협상할 때는 상대방이 길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상담 받으러 온다든지 상대에게 하면 하다못해 하다못해 아니면 이렇게라도 해서 상대방 말을 끊어줘야 된다네. 끊어줘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부장이 뭐라냐면 부장이 말을 짧게 하니까 나도 통역하기 좋고 상대방이 바로바로 이해가 되니까 상대방이 바로 반응이 오고 결과가 좋잖아요. 그래서 삼성 이 4명하고는 일은 못했지만 이 삼성의 이 4명의 이 젊은 친구들이 저를 협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고요. 또 우리 이 부장은 제 이 긴 문장을 짧게 얘기하는 방법을 만들어주면서 협상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빨리 이해되게끔 만드는 것을 저한테 깨닫게 해줍니다. 예. 네. 그렇게 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삼성에 다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다른 팀을 우즈베키스탄에 삼성에 있는 팀들을 카자흐스탄에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팀들이 우리 이 부장하고 같이 가서 950만 불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는데요. 다 그렇게 동의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장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950만 불이 삼성이 아니면 입찰하면 안 돼. 그런데 이미 삼성이 메일로 터키 회사하고 카자흐스탄 그 기관에 방송국에 메일로 650만 불을 보내놓고 입찰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자흐스탄 터키 건설 회사가 입찰하는 거거든요. 정부가 입찰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자기들은 돈 받아서 우리한테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터키 건설 회사 임원이 우리 이 부장을 불러들어요. 이 부장 왜 950만 불이 안 들어오고 650만 불이 들어서 이 부장이 깜짝 놀랐다는 거야. 갖고 삼성한테 얘기하니까 이미 삼성은 이미 서류를 넣어버리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650만 불에 계약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부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저 미라는 새끼들, 멍청한 새끼들, 삼성맨이라고 자랑하는 새끼들 이 머릿속에는요 똥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똥밖에 안 들어요. 그냥 650만 불에 계약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터키 회사가 350만 불, 300만 불 벌었네요. 그러면서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만, 아이고,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이런 경험을 쓰라린 경험을 하면서도 그 삼성 4명의 직원들과 우리 이 부장을 통해서 협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비록 30억 원 잃어버렸지만 손해를 본 거죠. 손해를 본 거지만 어쨌든 뭐 650만 불의 계약은 뭐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협상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협상학이 비즈니스 영역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제가 이제 실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감을. 그러면서 그때부터 진짜 이 협상학을 제대로 배워봐야 되겠다. 협상학을 제대로 배워봐야 되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300만 불 손해를 본 것이 없었더라면 제가 각 나라에 다니면서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할 수 없게끔 됐던 거죠. 그런데 제가 300만 불을 30억이라는 돈을 손해보면서 이 부장과 삼성의 4명을 통해서 협상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트럼프케마의 이타라든지 두바이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알마니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여러 나라 돌아다니면서 전광판 170대를 팔 수 있었던 축구장을 계약을 해오고 이런 것이 바로 이 아까 보여줬던 이 카자흐스탄 방송국 사건이었습니다. 이 방송국 사건. 네. 그때 당시에 누군가가 이 협상에 대한 동기를 저한테 제공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문장은 길고 지금도 그냥 밀어붙이고 하기 싫으면 말라 그러고 이랬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카자흐스탄, 이 아스타나, 이 전광판 4개,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이 4개를 하면서 제가 너무도 많이 배운 것이 많고 깨달은 것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국에 들어가서 삼성 SDS가 역삼동에 있습니다. 역삼동. 지금은 이제 호텔이 없어졌죠. 르네상스 호텔과 역삼역 중간에 있는데 제가 한국에 들어갈 때마다 거기를 들어갑니다. SDS가 이제 가는데 거기서 석관도 상무를 만나죠. 만나서 제가 석관수 상무 이사 방에서 석관수 이사한테 야단을 칩니다. 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석관수 상무가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분명히 950만 불에 계약서를 넣고 950만 불짜리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직원들이 겁먹고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어떤 팀이었냐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 가서 알아보니까 신생조직팀이었습니다. 나중에서 알았어요. 신생조직팀. 이게 이 팀장, 본부장이죠. 본부장과 4명, 3명이 한 팀장인데 이 팀장이 삼성에 들어와서 처음 팀이 구축이 돼가지고 국내 사업만 하고 있었는데 해외 사업을 처음 미션을 준 겁니다. 이 석관무 상무가 한번 최 회장이 준 이 프로젝트를 가서 성공시켜 와라 했는데 이 친구들이 해외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한국에서 입찰하는 방식 그대로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뭐 70억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하고 뭐 이렇게 짜가지고서나 뭐 60억에 넣는다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그 방식을 고집을 해가지고 해외도 그런 것이 먹힐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650만 원을 넣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성사가 안 되면 그 950에 넣어가지고 성사가 안 되면 자기들의 첫 해외 사업에 계약을 못한 것으로 돼가지고 자기들의 팀의 점수라든지 뭐 팀의 뭐 이런 것을 이게 너무 돌다리를 이제 두드려서 간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팀에 대해서. 그러면 그 팀들이 처음에 와서 저한테 와서 그냥 해외 사업도 안 해보셨습니까?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상무님께서 특별히 이런 사업을 저희한테 해외 사업을 첫 번째로 맡겨주셔서 그냥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 친구들한테 몇 년이 지난 뒤에 이제 얘기입니다. 이 공사가 다 끝나고 삼성에 가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무님 그 팀 좀 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팀이 4명이 들어왔습니다. 자, 제가 그 친구들한테
배웠던 몇 가지 동기를 부여해준 그 협상을 이제 이 친구 4명한테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장님, 협상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저한테 가르쳐 주셨죠? 양복을 입어야 되고 넥타이를 매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러셨죠? 그랬더니 맞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상무님은 이사님인데 나는 지금 넥타이도 안 매고 들어왔는데 상무님은 넥타이는 고사하고 와이셔츠 입고 저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역으로 이제 자, 협상의 기본은 양복을 입으셔야죠. 저도 여기 지금 상무님하고 협상하러 왔는데 상무님은 양복은커녕 넥타이는커녕 와이셔츠만 입고 그것도 반팔 입고 그러고 있는데 협상의 기본이 양복에 넥타이 입는 것 맞으시죠? 제가 그 친구들한테 다시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말을 못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말 못하시는군요. 자, 두 번째 저한테 뭐라 그랬죠? 인사하는 법 얘기해 주시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제가 여기 들어왔는데 삼성에 그동안 많은 계약권을 줬는데 상무님, 석관순 상무님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조 회장 왔어, 조 회장 왔어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당신들. 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했던 3가지를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다 해줬습니다. 상무님 지금 여기 앞에 앉은 책상 앞에 여기 앞에 티다이에 앉았는데 노트는커녕 볼펜은커녕 아무것도 없는데 저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 아제르바이잔에서 당했던 원수를 아주 철저하게 그 4명한테 복수를 해 주었습니다. 복수를. 자, 이 협상은 때로는 복수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예. 제가 오늘이죠, 오늘. 어느 나라에 그랬습니다. 자꾸 미루려면 이 사업을 조건을 자꾸 달려고 하면 저는 이 사업 안 합니다. 딱 보냈어요. 자꾸 미루는 조건을 자꾸 붙이는 거예요. 자기들 유리한 조건을. 뭘 해주라. 그래서 딱 그랬어요. 어지간한 건 다 해줬습니다. 예. 제가 몇 억을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다 해줬어요. 근데 어제 또 여러 사람한테 커미션을 줘야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됐습니다. 자, 당신네 사업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예. 하고 딱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딱 끊어버렸어요. 예. 자, 때로는 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끊고 매짐이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상대방이 손해를 볼지라도 끊고 매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체성이 좀 흔들렸어요. 그냥 목사이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얘기를 싫은 소리를 내가 언제까지 진짜 들어줘야 되는가? 언제까지? 내 앞에 와서 하소연하는 거, 내 앞에 와서 울면서 힘들어하는 거, 이걸 언제까지 들어줘야 되는가? 그런데 때로는 그러한 것도 과감해 끊어줄 필요가 있다. 끊어줄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삼성 이 4명의 팀들에게 제가 철저하게 복수를 했습니다. 복수를 하고 이제 저녁 때 이제 그 4명하고 상무하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요.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팀장이 그러더라고요. 팀장이 오늘 이렇게 또 다시 만나서 저희가 이 팀은 이 사업은 못하고 다른 팀에 넘어갔지만 그냥 저희가 아제르바이잔에 어쨌든 갔다 왔기 때문에 다른 쪽 사업도 다른 쪽이 만약에 사업이 되면 저희하고 마더 계약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마더 계약을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니 당신들은 나한테 협상도 못한다는 사람한테 협상도 못한다는 사람한테 뭐하러 나하고 협상해가지고 나한테 오더를 받으려고 그러냐. 오더를 받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니 회장님 오늘 점심에 회장님이 저희한테 왼수 갚았잖아요.
원수 갚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원수 갚았다는 말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그 친구들이 와서 협상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협상은 기분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협상은 준비를 결제해야 됩니다. 협상은 내가 먼저 협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상대방의 협상 준비를 원하는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협상학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국내 해외 이런 여러 가지 협상 전략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성공적인 모습을 만들어 왔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이 이제 계약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요. 이 협상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가 공사할 기간이 6개월이었는데 여름에 시작했으니까 12월 말에 끝내야 되는데 이 협상이 이 삼성하고 저하고 협상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카자흐스탄하고 터키 회사하고 계약이 늦어졌어요. 계약이 9월 중순에 계약이 됐습니다. 한 달 정도 이렇게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밀려져 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작을 하고 컨테이너를 카자흐스탄에 보내야 되는데요. 이게 컨테이너가 카자흐스탄이 해상이 없다 보니까 육로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 달 정도만 갈 줄을 알았는데 육로로 가다 보니까 2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2달이. 컨테이너가 한 80개 정도, 40피트짜리 어마어마 큰 컨테이너 80대가 들어가는데 이걸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보니까 전부 육로로 갑니다. 육로로. 어떻게 가냐면 천진에서 우르무치로 해서 뭐 천산 그 길로 해서 이렇게 그다음에 키르기스탄, 그다음에 우즈벡을 통과해서 카자흐까지 들어가는 여러 국경을 통과해서 가다 보니까 한 달이면 가는데 2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든 이 컨테이너가 언제 도착했냐면 11월 초에 아까 그 방송국 앞에 11월 초에 컨테이너가 도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체 그 하는 데만 해도 2달 이상이 걸려도 될까 말까 한데요. 12월 말까지 우리가 이 LED 파샤드를 다 완공을 못하면 우리가 페널티를 물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1월 1일 오픈하기 때문에 페널티를 물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한 달밖에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보니까 이 날씨가요 40도 45도예요 영하. 그래서 한국에서 40~50명이 한 20명 30명이면 될 거다고 판단을 했는데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원을 배로 데려다가 이제 공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저는 한 이틀 있다가 이제 그냥 다시 되돌아오고 현장에 이제 우리 이 부장이라는 부장이 총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손끝이 다들 얼고 이게 너무 추우니까 이 뭐라 그러죠? 이 드라이버라 그러죠? 이게 조이는 거 전부 드릴로 하는데도 이게 드릴 잡아지지 않고 그리고 막 또 눈이 내리니까요. 눈이 많이 내리니까 미끄럽고 그래서 이 저기를 타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공사를 하는데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부상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 카자흐스탄 이것을 이제 부착하는 건 완료를 다 했어요. 마지막까지 크리스마스 전에 전부 다 완료를 하고 한 3~4일 동안 아까 나온 영상은 오픈 영상이 아니고 테스트 영상입니다. 자기들이 준 영상을 우리가 테스트하면서 계속 돌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을 이제 찍어 온 건데요. 어쨌든 이 카자흐스탄 사업을 통해서 제가 이 협상이 무엇이고 협상이 왜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을 그때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항상 제가 얘기했듯이 목회 영역에서, 선교 영역에서, 비즈니스 영역에서 이 협상의 중요성을 좀 제가 좀 한번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물론 뭐 제가 목회하면서 협상이라는 말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죠. 선교하면서도 뭐 협상? 우리 성도들하고 대화하는 게 협상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죠. 그런데 비즈니스 하면서 이 협상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던 것인데, 어쨌든 이 삼성이라는 이 4명의 친구들이 와서 저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저로 하여금 이 협상이라는 세계를 알게 해주고, 또 30억이라는 돈은 손해는 봤지만 그 친구들이 협상에 눈을 뜨게 해준, 저로 하여금 협상에 눈을 뜨게 해준 귀한 시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협상학을 가르치게 되었고, 오늘 이제 지금 9번째 온 거죠. 이제 이렇게 9번째 시간까지 협상학의 시간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친구들이 진짜 죽일 놈이었고, 죽이고 싶었고, 삼성이 그렇게 미웠고, 왜냐면 그 액수가 줄어들면 제 커미션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래도 그 카자흐스탄 사업을 통해서 저도 다시 한번 사람하고 대화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협상학을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뭐 또 다른 거 듣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같이 하다 보면 현지인보다는 오히려 한국 사람이 더 미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이 또 쉽게 통하니까 또 화를 또 쉽게, 현지인에게는 또 우리가 선교사나 그렇다 보니까 현지인에게 화를 쏟아놓으면 오히려 좀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쉽게 우리 한국 사람에게 쏟아놓는데, 그게 또 오히려 나중에 더 두고두고 더 오래 또 후회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 현지인은 좀 우리가 조금 좀 부족하다 싶으니까 그냥 이해도 해주고, 그런데 한국 사람한테는 그래도 엄격하게 적용하고 더 화가 나고 쉽게 또 오히려 화를 내는 것 같고, 화내고 나면 또 더 오래 또 그 화근이 더 오래 가고, 그래서 이게 참 힘든 것 같은데 우리 최 회장님 아주 그냥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내시고 이렇게 하셨네요. 오히려 이런 화를 동기부여로 삼으신 거 보면 정말 우리 정우석 교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참 힘들더라고요. 그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게 제일 힘든 거더라고요. 자존심이라는 게. 예. 그 친구들이 와서 삼성맨으로서 자존심 건드리려고 자존심 상하는 게 혹시 뭐 또 다른 뭐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예. 이거 강의 제목이 선교 협상학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그 회장님의 그런 재밌게 이제 듣긴 했는데, 실제로 그 선교 협상학을 선교사들에게 강의를 한다면 선교사들이 있는 현장에서 어떤 아이템이나 그 나라에 맞는 것을 찾아서 실제로 협상을 하고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말씀해 주신 건지, 그거 자체가 근원적으로 궁금해서요.
예, 제가 이제 그 처음에 강의 할 때도 그랬고, 제가 이제 여기 강의 제목들을 보면 네네.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어디에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고, 이러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협상으로 어떻게 이런 사업들을 일궈 왔는지 이제 이야기 협상, 선교 협상학이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도 강의할 때도 이론적인 부분은 나중에 네네. 제가 이제 또 하겠다고 해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책으로도 좀 써놓고 그랬는데요. 그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봄 학기 때 네. 협상학 이론을 가르치려고 이론은 여기서 얘기해 주지 않고 그냥 몇 가지 중간중간에 이제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예, 예. 2탄에서 하고 싶어서요. 1탄은 그냥 제 이야기. 네네. 그래서 이렇게 협상에 실패한 거, 협상한 거, 그것들을 이제 쭉 12강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로 하면서 풀어주고 싶었고요. 예, 이제 이론적인 것은 12강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거 이제 이론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시면 예, 선교사분들이 현지에서 예, 그렇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뭐 예, 예, 아니지만 어떤 예. 그런 것까지도 가실 건지 예,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 교재가 아, 네. 있어요. 교재가. 네네. 교재가 있는데 교재 잠깐 우리 총장님한테는 보내드렸나 모르겠네. 예, 교재가 있습니다. 아, 목사님 쓰신 거, 성교사님 쓰신 거 말씀이죠? 강의 그죠? 교재가 있어요. 강의 교재가. 교재. 아,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의 타이틀이 적혀 있고 네네. 서브 주제들이 쭉 있고요. 거기 줄이 다 쳐 있습니다. 이렇게 줄이. 예, 예. 예,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 협상학 자체가 뭐 이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론적인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강의 시간이 따분하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다 이렇게 이야기로 좀 풀어주고, 네. 예, 그러면 교재에 성교사님께서는 그거 뭡니까? 전광판 그런 걸 하셨다면 아이템을 개발하는 법, 또 그 나라의 그 시장 조사하는 법 이런 것까지도 혹시 포함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은 창조 경영이 먼저 강의를 12강인데요. 전부 다 이렇게 12강 강의씩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 강의가 창조 경영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협상학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스피킹 아카데미 말하는 거 있고 네. 또 하나는 갑자기 마케팅인가요? 예. 예, 예,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이제 김성 교사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도 창조 경영에 들어 있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창조 경영에 아이템 예. 창조 경영에서 성도들이 아이템을 어떻게 선정하고 시장 조사 어떻게 하고 이건 창조 경영에 또 들어 있고요. 그다음 아마 이 방에 지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한성 교사님이 지금 교정을 보고 있는데요. 교정 아마 거짓 다 봤다고 그러는데 아마 여기에도 올라갈 겁니다. 이 우리 하베스트 대학원에 K 스타트업 교재가 올라갈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K 스타트업 교재가 A4로 한 120 5페이지인가 120 몇 페이지인데요. A4로. 네네. 거기 아마 그게 이제 오늘 교정이 다 되면 아마 내일이라도 우리 카베스트 대학원에 제가 먼저 총장님한테 보내주면 총장님이 올리시겠죠? 예, 네, 그거 네. 보시면 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제 저 질문이 뭐냐면은 협상학이 이제 사실은 그 인질 협상학이 있잖아요. 인질 네. 협상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2007년 그 아프간 피랍 사태 네, 때 그렇죠. 이제 네. 한국의 국정원이나 가가지고 여러 번 실수도 네, 또 그렇죠. 네, 그렇죠. 갖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6월 달인가요? 우리 어딥니까? 우리
IT. 예, IT. IT에서 우리 한국 선교사 2분, 미국 예, 국적 그렇죠. 예, 5분이 5사람이 또 이제 예. 납치됐다가 그 미국 대사관하고 뭐 또 현지에 있는 우리 한국 선교 NGO 요원 중에서 그런 거에 좀 뛰어난 분이 해서 예, 3주 만에 이제 풀려난 거. 보통 이제 협상이라면 인질 협상을 생각하잖아요. 예, 그렇죠. 아니면 국내에서 협상이라면 이제 뭐 강도가 혹은 어떤 거 순간적으로 범죄를 해가지고 사람을 칼을 목에 대거나 이래갖고 경찰들이 이제 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기법인데, 근데 이제 지금 이 강의가 선교 협상학이잖아요. 예, 그래서 선교 협상학보다는 오히려 비즈니스 협상 제가 지금 9번 들으면서 그렇죠. 예, 비즈니스 협상 쪽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차라리 정말 뱀이라든가 선교사 혹은 목사로서 이런 거 잡을 갖고 앞으로 영역을 개발할 사람들에게는 좋은 어떤 인사이트라든가 네.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저는 그 9번 들었지만은 오늘 구체적으로 왜 우리 최 교수님께서 이런 영역에 나름대로 인식을 하게 되고 그게 계기가 되어 가지고 이 분야를 계속 하게 되었고 지금 이런 게 흘러나 이제서야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참 이 정도의 높이까지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다. 일반 어떤 회사의 CEO들도 이 정도까지 가겠냐 이런 생각. CEO는 뭐 하나의 어떤 조직에서 올라가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 어떤 거 혼자서 나름대로 해외 사업을 탁 뛰면서 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 달인 정도 협상의 어떤 비즈니스 협상의 달인 정도 수준으로 도달하지 않나 싶어서 참 부럽기도 하고 앞으로 좀 많이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김동열 선교사님이 질문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협상학을 어떤 뭐 이렇게 이제 강의하러 다녀보면서도 이제 주로 강의라는 게 협상학 강의라는 게 어디 가서 그 협상학에서 강의 좀 해주세요 하면 90분이거든요. 길어봐야 120분. 가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오는 거죠, 그냥. 예, 예. 그러니까 뭐 이 협상은 이렇게 해야 된다. 강의식으로 이렇게 풀어가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걸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교재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교재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예, 교재를. 그래서 12강 교재를 만들어 놓고 만들면서 한 강의마다 서브를 한 3, 40개씩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한 강의마다 서브 이렇게 서브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얘기를 하면서 수강생들이 그 밑에다가 기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과 앞으로 이제 봄에 이제 하려고 하는 이 사과가 한 덩어리로 한 교재로 돼 있어요. 교재로. 그걸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좀 약간 교재가 지금 다 마무리는 안 됐는데 편집 좀 좀 보고 해서 제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총장님한테 그냥 교재 자체를 제가 지금 좀 보여드릴까요? 지금 좀 제가 지금 이제 한번 뭐 이왕 아직 좀 시간이 좀 제가 오늘 일찍 끝냈기 때문에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드디스크로 좀 연결 좀 하고. 이제 요 교재를 가지면 교수용으로도 이제 배우신 분들이 감을 잡고 교수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PDF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교재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잠깐 제가
좀 줄이고요. 화면 공유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나요? 예, 예. 네, 하베스트 대학원 4개 융복합 치구과정 해가지고 킹덤 매니지먼트가 있고요. 베테랑 마케팅, 이게 약간 바꿔졌습니다, 이게. 예, 그리고 있고, 네고테이션, 스피킹, 이렇게 4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강의안 한번 보겠습니다. 강의안, 이렇게. 제1부, 킹덤 매니지먼트 창조 경영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1강, 성경에서는 비즈니스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해가지고, 서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를 통한 비즈니스 개념, 신구약 성경에서 비즈니스 개념, 글로벌 비즈니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교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아까 얘기했던 뭐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뭐 그런 저기도 있고요. 협상하기 이게 약간 수정되기 전입니다. 이게 수정되기 전. 예, 지금 이게 수정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사형통을 만드는 협상학, 네고테이션. 이건 이제 수정하기 전에 이렇게 제목을 잡았었는데 지금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1강, 내가 원하는 협상의 능력은 무엇이냐? 그럼 협상학이란 협상하는 인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강의가 이렇게. 전략학교, 말 배우는 전략학교, 스피킹 아카데미. 제목은 다 바뀌어져 있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의실에 들어올 때 아마 이거 다 인쇄해와야만이, 제가 할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좀 이제 규정을 봐가지고, 우리 총장님, 저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좀 요즘 좀 바쁘다 보니까 여기저기만 바쁘다 보니까 교정을 못 보고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빨리 해서 벌써 이제 뭐 빨리 해본들 뭐 이제 12월이잖아요 지금. 엊그제 시작했는데 벌써 12월에 왔네요. 이게 목회할 때 하고 선교할 때 하고 비즈니스 할 때 이 시간 개념이 틀립니다. 해보니까 틀리더라고요. 이 비즈니스는 오늘 할 일을 오늘 안 하면 엄청 손해가 발생합니다. 근데 선교, 목회나 선교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유두리가 많죠. 근데 이 비즈니스는 오늘 상대방이 요구한 것을 오늘 즉각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바로 리스크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사업하는 나라들은 7시간, 8시간 이렇게 시간차가 나요. 그러니까 그들은 꼭 오후에 저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자야 할 시간에. 근데 이제 저한테 요구를 하니, 그때 요구를 하니까 낮에 아침부터 해끔 요구를 하면 제가 직원한테 야 이거 했으니까 빨리 영어로 만들어가지고 보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직원들 다 자고 있잖아요. 요즘 뭐 직원들은 6시 이후에 카톡 보내도 안 봅니다. 토요일 날, 주일 날 카톡 보냈다가는 맞아 죽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혼자 문안 만들고 해놓고는 구글로 번역을 하고 구글로 번역한 것을 다시 네이버 그 번역기에 또 거기다 또 돌려보고 또 다른 번역기를 3개씩 4개씩 돌려가지고 그쪽에서 이게 문장이 틀리면 다시 조정해서 사전 찾아가지고 맞춰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주다 보니까 힘들죠. 어떤 데는 뭐 날밤 새는 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보내주면 현지 애들이 수정해서 보내줍니다. 현지 애들이 이게 뭐 스페링이 잘못됐다든지 뭐 단어가 잘못됐다든지
고쳐주면 다 사업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같이 오래들 사업을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문장이 틀리더라도 이해는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것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금액적인 거 이건 틀리면 안 되죠. 예. 그러면 이제 당장 이제 제가 리스크 먹는 거죠. 예. 예. 이게 이제 원화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달러로 사업을 합니다. 제 사업은 전부 다 달러로. 그래서 지난주에는 1185원까지 환율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1195원까지 환율이 올라갔습니다. 예. 이제 그런 때 선수금 들어오면 대박 나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1175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예. 이게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게 이 환율 한 10원, 20원에 몇 억이 차이가 나요. 예, 몇 억이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통 사업이 한 70억짜리니까요. 65억에도 70억짜리니까. 어떤 때는 68억이 됐다가 하루 상간에 69억이 됐다가 그 사이에 한 66억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마다 그러죠. 아이고 주여. 1200에 올라가면 내년에 제가 기여할 돈이 2억, 3억이 더 생기는데 하나님 어쩌자고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상대방이 할 수 없잖아요. 상대방에게 할 수 없죠. 빨리 지금 환율 올라갔으니까 빨리 선수금 보내라, 빨리 계약금 보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거죠. 언제 입금할 거냐고, 언제 입금할 거냐고. 그렇게 참 이 비즈니스가 참 뭐랄까 피를 말립니다. 때로는 피를 말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행복의 전당으로 데려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돈을 받을 때 그 달러 통장 한국에 개설해서 달러 통장으로 받아놨다가 환율 괜찮을 때 원화로 이렇게 바꾸면 그렇죠. 되지 않을까요? 회사 통장으로 들어오죠. 회사 통장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도 이제 하도급을 줘야 되잖아요. 하도급을 줄 때 안 줍니다. 선수금 안 줘요. 우리 지금 통장에 들어온 것을 카피를 해서 보여줘요. 지금 통장에 돈 들어왔다. 그러니까 너희들 돈으로 먼저 해라. 제작을 해라. 그러면 왜 돈 들어왔는데 돈 안 주냐고. 지금 돈 못 꺼내게끔 돼 있다고. 못 꺼내게끔 돼 있다고. 그래서 현재 가격으로 한국 돈으로 우리는 계산해 줍니다. 한국 돈으로 계산은 한국 돈으로 계산해 주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해외 사업에서. 해외 사업이 워낙 이제 적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회사 만회를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환율 관리가 큰 거죠. 금액이 뭐 수억 몇만. 이제 저희 회사에서 외환 통장 관리는 제가 직접 합니다. 이건 제 사업을 우리 회사에서 하지만 왜냐면 여기에 들어왔던 돈이 또 다른 파트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략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이 비즈니스는 사람과의 싸움이고 자재하고 싸움이고 요즘은 또 컨테이너비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컨테이너 한 대 보내는 데는 2009년도까지만 해도 3,000불이면 보냈거든요. 미국 컨테이너 뉴욕에 3,000불이면 보냈습니다. 지금 12,000불입니다. 지금은. 이게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힘들죠. 그러니까. 근데 저희는 FOB예요. FOB는 뭐냐면 현지 계약자가 이 컨테이너 비를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상관없죠. 계약할 때 FOB로 계약을 하니까요. 근데 이번에 체체니스탄은 제가 양보를 많이 해서 CIF로 저희 재부담이죠. 재부담으로 보내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FOB나 CIF 이런 용어는 제가 옛날에 학교 졸업 은행에서 6년 있었어요. 아, 제가 네. 외환할 때 그 수출업체들 네, 그렇죠. 내고 그 당시에 뭐 11%, 10% 할인음 해가지고 미리 받아 나가고 뭐 이런 거예요. 오랜만에 듣네, FOB. FB. 이게 저희는 이제 또 이렇게도 해요. 해외에서 수출 송장을 저희가 이제 계약서를 받잖아요. 예, 계약서를 받으면 돈이 안 들어와도 그 계약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우리는 은행에다 그 송장을 제출하면 은행에서 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송장만 있어도, 계약서만 있어도. 예. 그게 내고라고 하던데 우리가 외환에서는 그걸 예, 내고라 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회사에 대한 신용도, 그렇죠. 예, 그다음 또 개인에 대한 이제 신용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되도록이면 그걸 안 쓰려고 그러죠. 예. 나중에 또 이자가 높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해외에서 사업을 하면 꼭 각 해외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보증, 예, 보증을 이제 끊어줘야 되죠, 저희가. 예, 그래서 한국이 K-슈어, 한국 정부의 보증보험을 발행해주는 K-슈어에 저희가 이제 보증서를 끊어서 그 계약금하고 똑같은 보증서를 끊어서 보내줍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받은 돈을 예를 들어서 제가 70억을 받았다. 70억을 먹고 도망을 가도 도망을 갈까봐 보증을 요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정부 보증을 끊어줍니다. 예. 이제 그런 것을 요구하는 데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요구사항이 많아요. 요구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해외 사업에서는 요구사항. 제 신분까지도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도대체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나라는요, 제가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그런 것까지 보내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회사에 체어맨에 제가 이제 회사에 체어맨으로 있으니까 체어맨의 급여 이런 거. 참 이 협상이라고 하는 게 참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끝이 없는 것 같고, 아까 우리 이제 김성 교사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그 아프가니스탄 그런 것도 저는 이제 이 TV에서 협상에 관한 영화를 많이 봅니다. 협상에 관한 영화를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거기서 협상의 영화를 또 보고 하면서 아까 그런 타이틀도 거기서 많이 가지고 왔고요. 또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써놓은 것도 있지만 그 영화에서 또 많이 가져왔습니다. 영화를 많이 보면서 저렇게 저런 용어를 쓰고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협사가 우리 김대중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진짜 이 협상을 잘 하려고 하면 그 나라의 문화, 역사, 정치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것을 엄청 알아야 특별히 인질 구출한다든지 인질 구출에 있어서는 종교. 그 나라의 문화, 사람들의 문화, 정치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는 자기 자국에서 인질 협상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이런 거 해가지고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혀 다르고요. 저희들이 2017년에 그 국제적으로 유명한 그 협상 전문단체 미국에 있는 거 불러가지고 3박 4일 세미나 했어요. 완전히 동시 통역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단체가 2019년인가요? 미국 콜로라도에서 이제 전문 협상가를 그 양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미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에서 선교사들 둘이를 보내서 하려고 잘하셨네요. 숫자가 안 차가지고 캔슬됐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좀 나아지면은 저희들 선교계에서 어느 건별로 그 나라 문화권별 어느 건별로
이렇게 몇 사람을 해가지고 아예 우리가 재단이 그냥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가가지고 황성주 박사님 거기에 뭐 그 있더라고요. 예, 있어요. 예. 2018년도에 우리 한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 그 장소를 쓰고 거기서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국 선교계도 어느 건별로 혹은 종교권별로 선교 그 위기 관리 인질 협상가를 좀 길러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최 교수님도 앞으로 저 황성주 박사님하고 이런 거를 좀 함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기만 하면은 저희들은 콜로라도 오히려 우리 국제 코디 몇 명들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뭐 5박 6일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하고 싶어요. 예. 진짜 제가 아까 우리 김동열 선교사님이 물어봤지만 그냥 제가 이제 이야기 협상을 이렇게 해주고 싶어서 이제 그랬던 건데,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협상의 이론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해가 될까 싶어가지고 그냥 제 경험을 먼저 쭉 얘기를 해주고 거기다가 이제 이론을 붙여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이제 이렇게 한 건데요. 진짜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이 협상, 선교 협상을 우리 김대진 선교사님 얘기한 것처럼 진짜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슬림들은요, 잘 아시겠지만 진짜 말 잘합니다. 우리보다 말 잘해요. 아니, 여기서 말하는 거, 자기 나라 말을 이렇게 그런 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화하는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무슬림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 진짜 코로나 끝나면 바로 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안 그래도 코로나 끝나면 2022년 정도 해서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 국제 코드가 16분인데 다 필요는 없고요. 뭐 이슬람권, 불교권, 해고권, 힌두교 이런 거 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권하고 이래가지고 선교사님 중에 그 시니어 중에서 언어도 잘하고 문화도 잘 알고 또 이게 순발력도 있고 언어도 되고 이런 분들을 한 다섯 여섯 분만 길러도요. 앞으로 한국 선교사들 인질 납치 일어났을 때는 직접 할 수 있어요. 지금 더 이상 해외에 맡길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재단은 그런 지금 생각을 갖고 있어요. 좋네요. 네네. 만약에 저도 적극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은 실제로 3박 4일 다 배워서 인질 협상에 관한 거는 이론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선교단체 리더들하고 이렇게 폭력을 어떻게 이런 건 알고 있는데 리더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협상가를 길러야 돼요. 기본 아는 게. 그래 하려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황 박사님하고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거기 좋죠.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하더라고 세미나. 거기 센터가 괜찮습니다. 여기. 2019년도에 한 사람 보냈을 때 거기에 우리가 황 박사님 허락받아서 거기서 스테이했어요. 네, 한 사람 보냈어요. 그 당시에. 잘하셨네요. 네. 9번째 강의했고 이제 앞으로 3번 더 강의 남으셨네요. 이제 2번 남았죠, 이제. 아이고 벌써. 네, 그렇죠. 지난번 미국 거를 먼저 했으니까. 이제 2번 더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성탄절 방학했다가 언제 또 다시 지금 이제 1월 달에 좀 하려고 그러죠. 제 CBMC하고 지금 아직 얘기는 안 했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얘기를 해서 선교적 차원에서 좀 우리 CBMC들이 들어와서 강의를 듣고 CBMC 사람들은 제가 공짜로 안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단지 이제 CBMC 다니면서 강의를 다니면서 강의비는 일치 안 받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은 다 20만 원씩 받는데 저는 일치 안 받아요. 대신 그런 거 말고 강의는 공짜로 안 한다. CBMC를 위해서 강의는 공짜로 안 한다는 게 되게 철칙이거든요. 그래서 늘 얘기해요. CBMC 임원들한테도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고. 공짜로 듣고도 공짜로 사업하면 그게 되겠냐고. 돈 다 내고 들으라고 해가지고 20만 원씩 30만 원씩 많게는 200만 원씩 냈고 다 강의 듣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그냥 4강의니까 12강의고 하니까 한 강의당 만 원씩이라고 생각하고 40만 원씩 내고 그것도 48만 원인데
8만 원 DC해주고 4만 원씩 해서 좀 한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40만 원 투자하고 사업도 비즈니스도 배우고 이렇게 하자고 지금 폼을 잡아놨습니다. 폼을 잡아놨고 또 CBMC를 위해 CBMC만을 위한 건 아니지만 그 지금 그 총장님 그 보내신 거 CBMC를 위해서 쓴 책이거든요. 그게. 네, 네. 아주 뭐 현장감 있게 아주 생생하게 쓰셔서 읽는 분들이 편안하게 읽기 아주 너무 좋겠더라고요. 너무 잘 쓰셨어요. 이야기식으로 일터를 풀어서 썼으니까 제 강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이야기식으로. 딱딱하게 하면 힘드니까.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2주 이제 11강, 12강 남았습니다. 또 한번 이제 11강, 12강 이제 이야기를 풀어보고요. 자, 총장님 마무리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긴 시간 동안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귀한 강의해 주신 우리 홍석 교수님께로 다 같이 한번 박수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또 열심히 공부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축복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